사실 더 문제인 거는 이번 토어제 지정은 과거 토어제 지정과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집값이 급등했으니까 토어제를 지정한 거, 앞으로는 이 토어제가 상시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숨쉬듯 재산권 제한하는 정부를 이제는 저희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매브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3월 셋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하나입니다. 3월 19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요거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깊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다루는 건 이제 호떡 간식 토어제 참을 수 없이 가벼워진 부동산 규제인데 말들이 참 많죠.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3.19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식 명칭은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요즘 집값 상승세가 상당히 심상치 않기 때문에 방안이 나왔는데 가장 강력한 방안.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으로 묶었습니다. 강남구 13만 가구, 송파구에서도 13만 가구, 서초구 9만 가구, 용산구 3만 가구, 이렇게 해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2200개 단지, 그리고 가구 수는 한 4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여기가 지금 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첫 번째 규제이자 가장 강력한 대책인데, 토어제가 풀린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35일 만에 다시 토어제를 잠삼대청을 재지정하는 것을 넘어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범위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어제 언제부터 이제 실시가 되냐? 3월 24일 계약분부터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9월 30일 이후에도 또다시 연장해서 재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잠삼대청을 풀면서 강남 3구, 용산구뿐만 아니라 뭐 마용성, 강동구 이런 데들로도 집값 상승세가 퍼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주변도 과열되면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또 다른 곳이 토어제로 묶일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는 아파트 있죠. 분양하는 아파트, 그리고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예외라는 점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어제가 되면 토어제 구역 아파트는 어떻게 거래가 되냐? 달라지는 것을 알아봐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 2년간 아파트를 매수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고, 두 번째로는 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집값을 어떻게 해서 벌었는지, 지금 얼마가 있고 뭐 어떻게 맞출 것인지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주택에 대해서 처분 내지 임대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요걸 갖고 많은 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그게 최종적인 1주택이 돼야 되고 나머지 주택은 다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기존 주택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기존 주택을 어떻게 할 건지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취득하는 주택 왜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도 소명을 해야 되고, 추가로 취득하는 거라면 왜 추가로 취득하는 건지 또 밝혀야 됩니다. 요거는 계획을 내면 되지, 요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주택을 팔 거면 어떻게 팔 건지 계획을 세우면 되고, 임대할 거면, 그러니까 전세 줄 거고 나는 지금 토어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 실거주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 거고, 뭐 그 주택은 우리 가족들한테 뭐 줄 겁니다. 살게 해줄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를 하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됩니다. 이거 외에도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한 7개 정도 서류를 내야 되는데 어쨌든 핵심적인 것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한 것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렇게 나와 있죠.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담대 및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관리 강화 추진. 자율관리 강화, 참 모호한 말이죠. 근데 언제나 은행에 대한 규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은행들이 알아서 이제 규제를 실시를 하는 그런 건데,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줬습니다. 그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요 밑에 있는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 그 다음에 갭 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은 작년 8월에 나왔었죠. 저희가 그래서 한번 정리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요거가 연초가 되면서 조금씩 풀렸는데 이거 다시 빡빡하게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제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고, 그래서 요게 다시 은행별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후순위 주담대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다음에 그래도 집
살 돈이 모자란다 치면 그걸 바탕으로 후순위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전세, 대출, 내돈 이렇게 3개 3박자로 집을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것도 집값에 따른 리스크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잘 들여다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5대 은행,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1주택자 주담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그냥 다 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너가 기존에 살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새롭게 들어가서 살 주택에만 주담대를 내주겠다 한 상황입니다. 신한은행은 지역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있고 국민은행은 수도권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적한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다주택자 주담대 요거는 신한은행, 국민은행은 안 하고 있고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수도권만 맡고 있는데 우리은행, 하나은행에게도 이거 막으라 이렇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그 다음에 만기 얘기는 앞서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8월에 이제 대출 규제가 실시가 됐을 때 이복현 금감원장 이 상당히 그 화두에 올랐을 때 얘기인데 이때도 만기 축소하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현재 이제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수도권 주담대가 최대 30년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40년인데 여러분 주담대 만기가 줄어들게 되면 DSR에 따른 이 한도가 축소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좀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건드릴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전세 대출 이미 안 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신한, 우리, 국민은 여전히 안 하고 있고 하나랑 농협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농협은행이 21일부터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19일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던 발표한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은행만 남았고 근데 하나은행도 백기를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출 규제는 현재 이렇게 실시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좀 더 달라지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거는 이 허그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주죠. 근데 이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는 발표는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7월부터 실행하겠다고 했는데 요거를 5월로 당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요거는 사실 하나마나한 얘기긴 같은데 어쨌든 좀 더 대출을 어떻게 내주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더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토호제 확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서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검토라서 아직까지 달라지는 건 없는데 지금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이 투기과열 지구죠. 당연히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인데 요거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 토호제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가 되면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이제 친절하게 국토부에서 정리를 해줬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강화하겠다. 보이시는 내용들 쭉쭉쭉 보면 뭐 이제 합동 점검반 가동하겠다. 이미 하고 있죠. 편법대출 허위신고 같은 거는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국세청, 금융위 등과 공조를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금 출처 조사,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시 조사를 실시하겠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인 상황인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잠실은 이미 한번 현장 조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잠실에 계신 공인중개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난 한 주간 굉장히 고생을 했다. 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이 현장에서 이 조사관들이 돌아다녔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극약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기준금리 딜레마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요게 이제 기준금리 그리고 코픽스 은행채 5년 금리 추이를 그래프로 정리한 겁니다. 이제 코픽스는 주담대 중에 변동금리에 이제 연동이 되는 그런 금리고 은행채 5년 요거는 이제 고정금리에 연동이 되는 금리죠. 근데 요게 보시면 지난해 연말부터 쭉쭉쭉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지금 이제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기준금리를 당장에 다음 금통위 때 내리진 않겠지만 더 내릴 가능성이 어쨌든 높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이 아주 나쁘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안 좋은데 부동산은 오른다.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미국 경제 성장 전망도 깎았지만 OECD가 한국도 굉장히 많이 깎았습니다. 0.6%포인트를 깎아서 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죠. 경기는 안 좋은데 부동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환율을 생각하면은 금리를 쉽게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또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부가 지금 고민에 빠진 상황이고, 사실 서울시에서 토어제를 해제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다시 한 달 만에 이 결정을 뒤집는 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근데 금융당국에서 상당히 여러모로 압박과 부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만에 전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물론 탄핵 심판 선고일이 아직 기일이 나오지 않았죠.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집값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역시나 선거 국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말 급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대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근데 이번 대책이 정말로 문제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죠. 참을 수 없이 가벼워진 토어제. 저희가 지난 한 2주 3주간 계속 토어제 얘기를 주부리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어떤 스탠스였는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제 가장 최근 발언들 두 가지를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단 3월 10일 발언입니다. 3월 10일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홍제동에 있는 이제 임대주택 리모델링한 단지에 나왔을 때 했던 얘기인데, 지금까지 서울 집값 상승세는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나 오르는 속도가 아직까지 큰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 자, 그 다음에 3월 16일 4일 전이죠. 4일 전에 서울시의 해명 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토어제 해제 때문에 급등한다는 거에 대한 서울시가 해명자료 세 번째 낸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근데 여기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5년간 실거래가는 전반적인 상승 추세이나 변동폭 분석 결과 최근에는 오히려 낮은 편이다. 해제 지역의 아파트 최근 신고된 실거래 사례를 보면 상승한 사례도 있지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사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3일 만에 이제 입장을 뒤바꾼 겁니다. 그래서 참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은 거죠. 근데 사실 뭐 이런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서 뭐 이런 것까지 지적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달 만에 이렇게 뒤집은 거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월 13일 해제할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할 당시에 서울시가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굉장히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했던 게 문제가 됐었다. 근데 이제는 핀셋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재건축만 남겨뒀고 푼 것도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단지별로 앞으로는 토허제를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커졌죠. 그냥 구 단위로 지정을 해버린 거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토허제를 이렇게 쉽게 바꾼 거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사실 더 문제인 거는 이번 토허제 지정은 과거 토허제 지정과는 그냥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은 저희가 토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잠삼대청과 아베 목성이잖아요. 이 두 가지는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시에서 내세운. 잠삼대청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러니까 GBC 그리고 잠실마이스에 따른 개발 호재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투기를 막기 위해서 지정을 한 거잖아요. 이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베목성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시화되면서 투기 수요가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선호지역 재건축이기 때문에 막겠다라고 한 명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강남 3구와 용산을 다 묶으면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집값이 급등했으니까 토어제를 지정한 거, 앞으로는 이 토어제가 상시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지금처럼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언제든지 토어제를 지정을 하고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동작구 이런 데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규제지역 이나 투기과열지구라는 수단도 있죠. 지정한다는. 그거는 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토어제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정부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숨쉬듯 재산권 제한하는 정부를 이제는 저희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처음으로 이제 잠삼대청에 지정됐을 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때였죠. 그 당시에 홍준표 그 당시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2020년 6.17 대책으로 잠삼대청 토어제 지정이 같이 됐었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인 주택거래 허가제도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여기가 북한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이번에는 보수 정권이 이렇게 한 거죠.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판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홍준표 시장님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건 아닌데, 보수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토어제라는 수단을 쉽게
그냥 구 단위로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정말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여러모로 봤을 때 앞으로 부동산 주택 규제의 좀 패러다임을 흔드는 그런 조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3.19 대책 어떻게 좀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이제 벌써부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삼대청 토지거래 허가가 풀려서 뭐 LS 30억 찍고 호가 31억, 32억 갔던 게 갑자기 1억에서 3억씩 호가가 뚝 떨어졌다. 갑자기 또 매수자 우위인 시장으로 바뀌게 됐다. 24일까지. 그리고 일부 매수자들은 계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뭐 가계약금 걸어놓은 거 그냥 포기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계약 안 할게요. 왜냐하면 앞으로 더 이상 오를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지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저의 뇌피셜인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거래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강남 3구와 용산구, 그러니까 잠삼대청이 지금 현재 불장을 지핀 근원지인데 여기가 다시 토지로 지정이 되면 거래가 어려워지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고 집값 상승세도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토어제는 과거 뭐 아변목성이나 잠삼대청에 명분을 내걸어서 1년씩 지정하면서 계속 연장해왔던 게 아니라 6개월 단기 지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3월 25일에 사면 2년 실거주 해야 되잖아요. 근데 9월 30일 이후에 살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니까 2년 실거주 할 바 6개월 뒤에 사겠다. 이렇게 좀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실거주를 하고 싶은 분들의 수요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나 2년 그냥 살 건데 쌀 때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토어제 기간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게 가격이 지금보다 아주 하락한 수준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토어제 이외에 다른 이 변수,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 변수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어쨌든 찍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거래가가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시장에는 이런 영향을 끼치겠죠. 어쨌든 이 지역에는 이제 전월세 낀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건 갱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공급이 좀 줄어들 거고 거래가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3.19 대책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주간 시세 살펴봐야겠죠. 주간 시세 전국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이 수도권 서울의 영향이 큽니다. 서울이 지난주에 0.2% 올랐는데 이번 주에 0.25% 올랐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수도권 상승폭을 견인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전세 가격 서울이 0.05에서 0.07, 0.02%포인트 올랐죠. 보통의 상승률로 보기에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의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요 3월 17일 기준 이게 가장 최신 시세인데요. 지난주 대비 강남구 상승폭이 더 크게 확대가 됐고 서초도 올랐고 송파도 올랐습니다. 나머지 이제 마용성이 포함된 지역들을 보면 용산이 0.34%, 지난주 0.23% 올랐고 성동구의 상승세도 장난이 아닙니다. 0.37%, 광진구 0.25%, 마포구 0.29%입니다. 자, 다음 주 청약 일정은 이렇고, 수도권에서 눈여겨볼 만한 곳은 파주 운정 신도시 A39블록 호반 서밋입니다. 호반 서밋. 요게 무슨 이가 나왔는데 제가 잠깐 아시를 살펴보니까 5구가 3가구, 8사가 1가구 나왔거든요. 근데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나왔습니다. 뭐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나와서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셋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호제 확대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다음 주 주간 부동산 리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